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며 코스피가 3,900선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여파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국 증시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크게 올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4.56포인트, 1.90% 상승한 3,994.93으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000포인트 바로 앞까지 회복한 것인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3,900선에서 출발한 뒤 꾸준히 상승폭을 넓혀갔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1조 2,1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도 3,928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5,76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인들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산 구도네요.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까? 역시 반도체주가 핵심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58% 상승하며 10만 3,4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3.72%나 급등하며 55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컸는데요.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동차주는 어땠습니까? 자동차주도 강세였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는 소식에 현대차가 4.91%, 기아가 3.83% 상승했습니다. 천일고속 같은 운수주도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특정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하락한 1,468.4원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인데요. 다만 여전히 1,400원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물가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월요일에는 암호화폐 급락의 여파로 세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는 427.09포인트, 0.9% 하락한 47,189.33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53%, 나스닥은 0.38% 각각 하락하며 5연속 상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암호화폐 급락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거군요. 비트코인 상황이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어제 7% 넘게 급락하며 8만 4천 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다행히 오늘 화요일에는 8만 6천에서 8만 7천 달러대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에서 3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역시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에서 8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연준 내부 의견이 갈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인사들은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유로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연준이 19명의 위원 중 투표권을 가진 12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6대 6으로 팽팽하게 갈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제 급락이 상당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만 7%가 아니라 이더리움은 9% 이상,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총 7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는데요. 주로 롱 포지션 청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락한 겁니까? 일본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저금리인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는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거래를 청산해야 하거든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18%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등했죠? 네. 다행히 오늘은 비트코인이 3.8% 정도 반등했고,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스트레티지는 10%, 코인베이스는 5% 정도 반등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구조화 펀드 발행사인 이노베이터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 블랙록 최고 경영자는 자산 토큰화를 차세대 금융 혁신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본 금리 인상 이슈,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사용을 자제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전망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11월 고용지표입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일부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10월 고용 데이터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에나 발표될 예정이라 연준의 금리 결정에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내부 의견이 갈릴 때는 각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둘째, 일본은행의 12월 18일에서 19일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여부가 엔캐리 트레이드와 글로벌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도체 섹터는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인공지능 수요가 지속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는 관세 인하 효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주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텐데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는 특히 위험한데요. 어제 하루에만 1조 원이 청산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조정을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더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금리 인상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2월 시즌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12월은 산타랠리라고 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 12월 평균 수익률이 1% 이상으로 연중 세 번째로 좋은 달이거든요. 다만 올해는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변수가 많아 전통적인 시즌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금리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투자자라면 환율 상승이 실적에 긍정적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거나 환율 민감도가 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지금 매우 민감한 시기라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한국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4,000포인트 돌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모멘텀이 명확한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하되 전체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